지금 시간 밤 10시 10분. 텅 빈 사무실. 저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한테서 온 전화인데 받으려니 팀장에게서 카카오톡이 옵니다. 민서 씨, 내일 아침 9시 보고서 준비됐죠? 저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오늘이 몇 번째 야근인지 세는 걸 그만뒀습니다. 세면 더 서러우니까요. 저는 매일 바쁩니다. 출근하면 메일이 쌓여 있고 회의가 있고 팀장님 급한 지시가 있고 그걸 다 하다 보면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저녁 6시가 넘어야 시작돼요. 그렇게 야근이 됩니다. 매일. 근데 이상한 건 옆 팀을 보면 저보다 일이 많은 사람도 칼퇴를 해요. 저는 왜 항상 이럴까요? 제가 느린 건지 일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그 답을 찾는데 저는 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직원을 봐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항상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민서 씨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가? 둘째,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셋째, 어떻게 하면 바쁨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끝까지 보시면 내일 출근했을 때 뭔가 하나는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인 김민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김민서의 고민이 생기게 된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한기획 마케팅팀 소속 입사 4년 차입니다. 제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오전 8시 50분. 출근.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함 열기. 어제 퇴근 이후로 13통이 와 있습니다. 읽고 답장하다 보면 9시 30분. 9시 30분. 팀장님이 부르십니다. 민서 씨, 어제 제가 말한 거래처 자료 정리됐어요? 아,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오전 중으로 드릴게요. 오전 중이요? 나 오늘 11시에 회의 있는데. 10시 반까지요. 10시 반. 그럼 지금부터 1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메일 답장도 안 끝났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일을 시작하려는 그때 이대리가 옵니다. 민서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엑셀 수식이 자꾸 오류가 나는데 아, 저 지금 팀장님 자료 급하게 해야 해서요. 5분이면 돼. 나 팀장님한테 오늘 오후에 보고해야 하는데. 팀장님한테 보고. 그 말이 나오면 저는 거절을 못합니다. 이대리가 그걸 알고 씁니다. 5분이 20분이 됩니다. 팀장님 자료 마감까지 40분 남았습니다. 10시 29분. 간신히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원래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이번엔 박 차장님. 민서야, 오늘 오후 2시에 부서 회의 있는 거 알지? 발표 자료 좀 만들어줘. 에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걸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끝납니다. 저는 오늘 제 업무를 단 한 줄도 못했습니다. 오후는 더 심각해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2시 회의 전까지 30분, 회의 끝나고 집중해서 4시까지 기획안 초안 완성. 퇴근은 6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딱 하나, 나 팀장님 변수만 빼고요. 오후 1시 갑자기 팀장이 부릅니다. 민서 씨, 아까 그 자료 있잖아요. 거기 경쟁사 데이터 3개 더 추가해줘요. 오늘 4시까지. 팀장님, 저 오늘 4시까지 기획안 초안도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거 오늘 꼭 해야 해요. 기획안은 내일 해도 되잖아요. 기획안 마감이 모레입니다. 내일 하면 내일 밤새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2시 회의. 박 차장님이 발표하는 자료, 제가 만든 건데 박 차장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4년째 이러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회의가 3시 10분에 끝납니다. 이제 4시까지 50분. 경쟁사 데이터 3개를 50분 안에 조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4시 2분. 2분 늦었습니다. 민서 씨, 4시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완성됐습니다.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분. 2분이 늦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 시간을 빼앗아간 것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저녁 6시. 저는 기획안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제 진짜 업무입니다. 이 대리는 5시 58분에 나갔습니다. 박 차장님은 6시 정가. 나 팀장님은 6시 5분. 그리고 저는 밤 10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도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게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느린 건가? 내가 정말 일을 못하는 건가? 왜 나만 이럴까? 어느 금요일 저녁 9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래간만에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6시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시 45분. 팀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민서 씨, 다음 주 월요일 임원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초안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번 주 아니요.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좀 해줘요.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안. 그리고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잠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서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이유가 단순히 제 속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구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장님은 일을 미리 계획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지시를 내리세요. 그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이어도 말하는 순간부터 그게 제 최우선 업무가 됩니다. 팀장 지시니까요. 두 번째, 이 대리는 자기 일을 저한테 넘기는 방식을 4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팀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는데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습관이 됐고 이 대리는 그 습관을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 박 차장님의 간단한 거는 한 번도 간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차장님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위계 때문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이미 시간이 없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4년 동안. 그게 제 진짜 문제였습니다. 제가 느린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정상무님과의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김민서는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회사의 한 임원을 만나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어느 날 정상무님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회의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십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잠깐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저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매일 야근인데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근이 얼마나 됐어요? 4년 됐어요. 4년. 그건 민서 씨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민서 씨, 하루 일과를 한번 얘기해봐요. 아침부터. 저는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서 씨, 바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쁜 것. 또 하나는 남의 긴급함 때문에 바쁜 것. 남의 긴급함이요? 팀장님이 갑자기 10시 반까지 자료 달라고 한 거. 이 대리가 지금 당장 엑셀 봐달라고 한 거. 박 차장님이 오늘 오후 발표 자료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이게 다 누구한테 급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요. 맞아요. 근데 민서 씨 시간을 씁니다. 민서 씨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서 씨 일은 항상 뒤로 밀리고 야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저도 느끼긴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했어요. 이걸 오래 직장 생활하면서 봐온 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돼요. 포기하고 그냥 야근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구조를 바꾸거나. 민서는 왜
안 됩니다를 못할까요? 계속 들어봅시다. 민서 씨, 이 대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왜 거절을 못했어요? 팀장님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거절하면 제가 팀워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서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잃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 그렇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대리가 민서 씨 도와준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민서 씨가 그 관계를 지키려고 시간을 쓰는데 그 관계가 민서 씨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건 관계 유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네요. 억울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억울함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죠. 민서 씨가 야근하면서 서러웠던 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내 것이 아니어서였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한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일. 맞았습니다. 김민서가 시간을 빼앗기는 5가지 구조입니다. 민서 씨 같은 케이스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네. 듣고 싶어요. 첫 번째, 계획 없이 움직이는 상사. 팀장님처럼 생각날 때 지시하는 스타일이면 부하 직원은 항상 반응형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아예 계획을 안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비효율적이 되고요. 저 정말 그랬어요. 어차피 팀장님이 바꾸실 거니까 세계 계획 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경계가 없는 업무 범위. 내 일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남의 일이 계속 내 일이 돼요. 이 대리 케이스가 전형적인 거예요. 한 번 해줬으니까 다음에 또 부탁하고 그게 반복되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죠. 세 번째, 긴급함과 중요함의 혼동. 긴급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닌데 긴급하다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최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서 씨 하루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기획안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나중이 됐어요. 네 번째, 한 번만의 함정. 박 차장님 발표 자료. 간단한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한 번도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처음엔 부탁이고 두 번째부터는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 근육의 부재. 이건 민서 씨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한데 거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거절을 못 해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안 써봤으니까. 거절 근육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저 진짜 그 근육이 없어요. 김민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단계별로 가야 해요. 어떻게요? 1단계. 하루를 3칸으로 나눠요. 아침 첫 1시간, 오후 집중 2시간, 나머지. 그 집중 시간만큼은 내 핵심 업무를 위해 지켜요. 그 시간에 팀장님 급한 요청이 와도 지금 마무리하고 바로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팀장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요?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지금 못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마감 중인 게 있는데 30분 뒤에 바로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거절이 아니라 조율이 됩니다. 그게 다르게 들리겠네요. 2단계.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이 대리가 5분만 일하고 했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깐만 지금 하는 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고 해봐요. 그 작은 텀이 생기면 내가 선택하는 느낌이 들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로 일어났어요. 3단계. 업무가 추가될 때 기존 업무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갑자기 새 업무를 주실 때 오늘 4시 마감 자료도 있는데 이거랑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팀장님이 알아서 조율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서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팀장이 알아야 해요. 그걸 말 안 하면 팀장은 민서 씨 한가한 줄 알아요. 그게 제 착각이었구나.
팀장님이 제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팀장도 사람이에요. 4단계. 하루 끝나고 5분 기록이에요. 오늘 내가 뭘 했고, 어디서 시간이 어떻게 쓰였는지. 처음엔 기억으로 적어도 되고, 나중엔 보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내 시간을 자주 쓰는지, 어떤 요청이 반복되는지, 그걸 보면 뭐가 달라져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패턴이 보이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5단계도 있나요? 5단계는 조금 긴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데, 지금 민서 씨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팀장님이요. 그 다음이 이대리. 그 두 사람과의 관계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매주 한 가지씩. 이번 주는 이대리 요청에 즉시 반응 안 하기. 다음 주는 팀장님 업무 추가 시 현황 공유하기.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상대방도 서서히 적응해요. 여기서 잠깐만요. 주변 사람들이 나쁜 이들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데 상무님, 사실 팀장님이나 이대리한테 화가 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가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나쁜 구조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팀장님은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환경에서 올라온 분이고, 이대리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가 문제인 건데 제가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건 민서 씨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 안에서 민서 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두 사람 간에 이어집니다. 민서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기 전에 오늘 퇴근하고 딱 하나만 해봐요. 뭔가요?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을 적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일과 내가 끌려간 일을 구분해봐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보일 거예요. 선택한 일과 끌려간 일요. 민서 씨가 지치는 이유가 일의 양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끌려다니는 느낌 자체가 사람을 소진시키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만 생겨도 달라져요. 그 감각이 없었어요. 4년 동안. 그냥 반응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김민서는 정상무님과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적어보며 정상무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듬습니다. 선택한 일은 팀장님 거래처 자료 정리, 기획안 초안 시작. 모두 2가지. 끌려간 일은 이대리 엑셀 수정, 팀장님 경쟁사 데이터 추가, 박 차장님 발표, 자료 제작, 메일 응대 13통. 모두 4가지. 숫자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일보다 남의 일을 2배 더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출근하면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딱 3가지를 먼저 적는다. 그리고 그 3가지만큼은 지키려고 한다. 두 번째, 누군가 급한 부탁을 하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딱 5초만 멈추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세 번째, 팀장님이 업무를 추가하실 때 지금 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 불평이 아니라 현황 공유로.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요. 그냥 작은 것 하나씩. 그리고 한 가지 더. 퇴근 시간이 되면 일단 컴퓨터를 끄기로 했습니다. 다 못 끝냈어도. 왜냐하면 컴퓨터를 켜놓으면 계속할 것 같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끄면 진짜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꼭 해야 하는 건지. 민서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주는 쉽지 않았어요. 이대리가 부탁할 때 5초를 멈췄더니 이대리가 이상한 눈으로 봤고, 팀장님께 현황을 말씀드렸더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민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이 대리의 5분만 부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지시를 하셨지만 민서 씨가 현황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조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야근이 일주일에 5일에서 2일, 3일로 줄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구조가 통째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팀장은 여전히 나 팀장이었고 이 대리는 여전히 이 대리였습니다. 달라진 건 민서 씨가 그 구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35년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지키는 겁니다. 관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직장에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매일 실패합니다. 대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하나,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내 일, 그걸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민서 씨 이야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으셨나요? 그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